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순간 공통인수로 묶어버렸다라 그랬죠? 공통인수가 아마 루트 AB일걸? 그래 보이지? 합니다. 얘는 A 더하기 B분의 AB는 양수의 세개예요. 루트 AB로 묶었습니다. 루트 AB로 묶었으면 앞에 거는 A 더하기 B가 되고 빼기 루트 AB로 묶었으니까 2루트 A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알겠어요? 이거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이런 거니까 얘를 바꾸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AB가 양수라 그랬잖니. 양수여서 네가 양수인 건 뭐 당연해요. 네가 양수인 것도 당연해요. 근데 얘가 문제인 거야. 0이 발생되려면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 그쵸?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했어요. 등호는 AB가 같을 때 성립해. 됐죠? 따라해봐. 등호는 AB가 같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술기압 조합 평균을 이제 써놨잖아. 그러면 등호까지 여기까지 박스를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조합 평균 가지고 노는 것은 뭐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형적인 의미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인문계열은 그렇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자고. 충분히 남들 설명하는 것만큼 다 한 것 같아. 됐어요? 오케이. 남들만큼만 해요. 성적 올라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술기압 평균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인데 자세하게 산술기압 평균을 분석하는 방법은 수투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할게요. 지금은 딱 나와 있는 이 상황만 설명을 드릴게. 지금 뭐 했냐면 이거였거든요. x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즉 이 상태는 양수라는 얘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알겠죠? 양수라고 가정을 했어. 가정을 하게 되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 있잖아. 그럼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야. 양수의 세개인 거죠? 그럼 역수의 합이 있잖아. 따라해봐. 역수의 합. 양수의 세개에서 두 개를 합했잖아요. 합하게 되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개 곱하면 1이잖아요.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x랑 x의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야. 루트를 때리고 2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겠지. 당황하지 마시고 2분의 a 더하기 b가 있잖아요. 루트 ab가 있었었는데 이게 크거나 같다. 이거를 2를 이렇게 보냈을 뿐이야.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게 더 편해요. 얘가 a 더하기 b가 있는데 두 개 합이잖아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배를 때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합이 있어요. 두 개 합이 있으면 두 개를 곱해서 1이잖아. 루트를 때리고 2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된다고. 쉽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이것만 설명할 거야. 역수의 합이 있잖아. 걔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아. 양수의 세계에서만 그래.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x가 양수인 게 분명하잖아? 그럼 t는 값을 가져. 범위를 가져. 2보다 크거나 같아. 됐어요? 꼭 기억합니다. 양수의 세개에서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2야. 양수의 세개에서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2야. 양수의 세개에서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2야. 됐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수로 지수가 확정이 되는 순간 음수 지수를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수의 확정 첫 번째 자연수와 정수로 가는 상황을 했죠. 이것만 하면 또 그렇겠죠. 문제도 나올 거니까 또 연습시켜드리면 되고요. 이번에는 정수로 확장하는 상황 말고요. 유리수로 확장하는 상황을 봅시다. 갑니다. 지워. 여기부터 시작이죠. 두 번째 유리수로 확장. 유리수로 확장을 하겠다는 소리는 지수가 분수로 쓸 수 있어요. 그 소리거든요. 됐죠? 중학교 때보다 자연수가 정수로 확장되는 건 지금 봤고 유리지수 확장이 됐어요. 그럼 얘가 분수지수를 배우겠다는 얘기여서 걔는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n차 방식의 해로 생각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있는 n차 방식의 해를 구할 때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친구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고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함에 있어서 이 그래프에 두 그래프에 x절편을 보러 가려고요.
설명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요. 한 번 설명할 때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야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약간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고수업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다 염두에 두고 수업해요.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라는 소리는요, 이게 지수가 짝수라는 소리고 x가 실수일 거니까 실수에 짝수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a라는 놈이. 네, 그거 하러 갈게요. 근데 보통 정의하기를 어떤 지수의 밑으로 들어가는 새끼거든요. 얘가 거듭제곱권의 밑으로 들어가는 새끼라서 a는 양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잠깐 지워도 돼요.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할게. 이쪽 봐요. 얘가 n이 짝수일 때를 보러 갈 텐데, n이 짝수일 때 대표 주자가 y는 x의 제곱, y는 x의 4제곱, y는 x의 6승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전부 다 y축 대칭이에요. 그 y축 대칭인 곡선을 하나 그려요. 얘가 y는 x의 n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근데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y는 a예요. 모든 교과서, 모든 문제집, 모든 참고서 다 있는 얘기예요. 교점 x표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기로 정의를 하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n제곱은 루트 a라고 쓰고, 얘가 애초에 함수가 y축 대칭이었죠? 너도 y축 대칭이었겠죠? x 좌표가.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은 루트 a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n이 짝수였을 때는요, x 좌표는 항상 2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2개는 실수값이야. 이때 이거를 이제 읽으러 갑니다. n제곱근 루트 a라고 읽을지 a의 n제곱근 이렇게 읽을지 결정해야 되는데, 니네 이거 있잖니? 이거 쓰지 말아봐봐. x제곱은 2에서 나오는 그 제곱근 있잖아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제 이렇게 하잖아.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x의 제곱근 2예요? 아니면 제곱근 2예요? 다시 얘가요, x는 루트 2만 따로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게 뭐지? 제곱근이. 아, 자신 있군요. 너는요? 2의 제곱근. 됐어요? 제곱근이 2의 제곱근, 제곱근이 2의 제곱근. 근데 2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제곱해서 2가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2개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쪽을 볼까요? 그럼 만약에 x의 4제곱은 16 이런 게 있어요.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근이 몇 개 나오지? 4개 나와, 4개. 그러면 16의 4제곱근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됐어요? 16의 4제곱근은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 중에서 실근은 항상 2개밖에 없다고. 응? 그 실근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 나머지 2개는 허근일 거 아니야? 허근은 이렇게 거듭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고. n제곱 루트도 쓰지 않는다고. 이해됐죠? 또 해볼까요? 얘가 그래, 쉽게 가자고. 64의 6제곱근은요, x6승은 64를 만족하는 근의 개수를 따져보면 몇 개 있죠? 6개 있어요. 실근 몇 개 있어요? 2개. 나머지 4개는 허근. 허근. 그러니까 64의 6제곱근을 구하세요 라는 게 모든 걸 다 구하라는 소리야. 그런데 그 중에서 실근만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면 그 실근이 항상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실근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는 6제곱근 루트 64라고 쓰거나, 물론 2인 건 아는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제곱근 루트 64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됐죠? 그래, 갑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를 하죠. x의 4제곱근이 있어요. x의 4승이 있어요. 7이래, 7. 실근 몇 개 나와? 7근은 실근 2개. 모든 근은 4개인데 7의 4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럼 모든 근을 다 구하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 중에 실근만을 거듭제곱근 표시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몇 개 나온다고? 2개. 절대값을 갖고 또 부호가 반대거든. 그래서 걔를 이렇게 쓰는 거야. x는 4제곱근 루트 7 양수, 4제곱근 루트 7 음수, 이렇게 판단하러 가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네, 허근은 이렇게 표시를 하지는 않아요. 직접 허근을 구하시면 돼요. i가 튀어나오잖아요.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과서 문제를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세제곱은 좀 이따 보죠. 세제곱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세제곱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거기 할 때가 지금 아니라서. 자, 짝수일 때는 그럼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죠. 실수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실수값만을 이렇게 표시하기로 한다.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묻는 수능 문제가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모르면 망한다는 소리예요? 된 거죠? 아셔야 해요. 자, n이 홀수일 때를 하러 갑니다. 홀수일 때를 하러 가면 n이 1일 때는 너무 썰렁한 관계로 정의하지 않도록 하고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러 갑시다.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그 그래프가 곡선일 거예요. 근데 지수가 홀수기 때문에 홀수가 원점 대칭의 함수가 될 거거든요. 지수가 홀수인 함수가 원점 대칭의 함수가 될 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y는 x의 n제곱. 그래서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이제 그려요. 지수가 홀수였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 지수가 홀수기 때문에 x가 음수가 들어와도 돼요. 뭐 음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수면 음수, 뭐 양수면 양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 양수일 때를 보면 y는 a가 같죠. 교점 x표가 몇 개 나오죠? only one 하나밖에 딱 안 나오죠?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걔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n제곱근 루트 a라고. 됐죠? 그러면 이런 걸 안다? 지수가 홀수가 되는 순간 실근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a가 음수였잖아? 음수가 되면